여러분, 오늘 영상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시작합니다. 보통 경기가 끝나면 이긴 팀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잘했고, 어떤 장면이 결정적이었고, 점수가 어떻게 났는지. 근데 오늘은 진 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더 정확하게는 진 팀의 구단주가 직접 입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데이비드 베컴입니다. 잠깐 이름만 들어도 분위기가 달라지죠. 베컴이라는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 안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올드 트래퍼드를 가득 채운 함성이 들어있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갈락티코의 일원으로 뛰던 기억이 들어있고, 잉글랜드 국가대표 완장을 차고 전 세계 팬들에게 존경받던 그 무게가 다 담겨 있어요. 단순한 선수 출신 구단주가 아니에요. 축구라는 스포츠가 만들어낸 가장 상징적인 아이콘 중 한 명입니다. 그런 베컴이 3대0 완패 후에 마이크를 잡았어요. 팬들은 당연히 메시를 감쌀 거라고 생각했겠죠. 부상 중에도 나왔고 다음 경기에는 다를 거라고. 그게 구단주가 할 말이잖아요. 근데 베컴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손흥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아주 날카롭게. 자,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LA 메모리얼 콜리시엄의 함성이 가라앉고 나서 인터 마이애미 내부에서는 조용히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왜 0에서 3이라는 결과가 나왔는가? 수비 조직이 문제였나? 체력 안배가 문제였나? 아니면 전술이 맞지 않았나? 그리고 베컴은 그 결론을 들고 나왔어요. 우리 팀 선수가 분노한 레어 대신 손흥민에게 달려갔을 때 우리의 신념은 무너졌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전부예요. 이 문장 안에 그날 경기의 본질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잠깐 이 문장을 천천히 뜯어볼게요. 분노한 레어, 메시가 화가 나 있었다는 거예요. 경기 중에 0대3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메시는 감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동료에게 소리를 질렀고 손흥민과 언쟁 비슷한 상황도 있었어요. 그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모습, 보기 좋지 않았죠. 손흥민에게 달려갔을 때 자기 팀 선수가 감독에게 달려간 게 아니에요. 동료한테 달려간 게 아니에요. 상대팀 선수한테 달려간 거예요. 그것도 경기 중에 메시가 화나 있는 바로 그 옆에서. 우리의 신념은 무너졌습니다. 베컴은 이걸 패배의 기술적인 이유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정신적 붕괴로 규정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고백인지 아세요? 여기서 제가 좀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인터 마이애미는 단순한 MLS 구단이 아니에요. 베컴이 수년간 공들여 만든 프로젝트이고 메시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를 데려온 팀이에요. 수아레스도 있었고 부스케츠도 있었고 알바도 있었어요. 작년 시즌에는 MLS를 완전히 지배했죠. 그냥 잘한 게 아니에요. 리그 역사에 남을 수준의 시즌이었어요. 그런 팀이 개막전에서 3대0으로 졌어요. 스코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문제예요. 슈팅 수에서 밀렸고 창의성이 없었고 팀 전체가 한 선수에게 정신적으로 압도당했어요. 그 한 선수가 손흥민이었고요. 베컴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숨길 수도 있었어요. 부상 탓을 할 수도 있었고 시즌 초반이라 컨디션이 아직 안 올라왔다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베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선택을 했어요. 요 진짜 이유를 말했어요. 그게 베컴이 위대한 이유예요. 그는 선수로서도 위대했지만 패배를 인정하는 방식에서도 품격이 있어요. 자, 이제 베컴이 지적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컴이 말한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메시의 영웅적 이기심입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베컴이 메시를 나쁜 선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메시의 본능에 대한 이야기예요. 메시는 평생 공을 잡으면 뭔가를 만들어 왔어요. 패스든 드리블이든 슛이든 혼자서 경기를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팀 전체가 메시한테 기대게 됩니다. 베컴은 그걸 영웅적 이기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웅적이라는 건 그 능력 자체가 진짜라는 뜻이에요. 메시가 공을 잡으면 실제로 위협이 돼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기심이라는 건 그 안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메시가 혼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수록 팀의 나머지 선수들은 수동적이 돼요. 기다리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게 이 경기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전반전에 인터 마이애미의 빌드업을 보면 공이 결국 메시한테 집중됐어요. 좁은 공간에서 메시가 뭔가를 만들어내길 기다리는 구조. 메시도 몇 번은 그걸 해냈어요.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패스가 나오고 아 역시 메시다 싶은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고 메시 혼자 10명을 이길 수는 없었죠. 베컴은 그걸 봤던 거예요. 팀이 메시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고 그 의존이 팀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그리고 두 번째가 손흥민의 잔인한 이타심이에요. 이 표현 정말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혼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골을 욕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반대의 선택을 계속했습니다. 첫 번째 골 장면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디파울리가 빌드업 도중 공을 빼앗겼어요. 공이 손흥민한테 연결됐고 손흥민 주변으로 수비수가 하나, 둘, 셋, 넷, 4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손흥민한테 가장 쉬운 선택이 뭔지 아세요? 그냥 슈팅이에요. 무리해서라도 발에 힘주고 한 번 때리는 거. 설령 안 들어가도 할 말이 있잖아요. 나 혼자 4명 상대한 거잖아요. 근데 손흥민은 그 선택을 안 했어요. 멈췄어요. 기다렸어요. 4명이 자기한테 충분히 달라붙을 때까지. 그리고 그 순간 고개를 돌렸어요. 반대쪽을 봤어요. 오른쪽에서 완전히 노마크로 쇄도하고 있는 마르티네스를 발견하고 공간으로 패스를 정확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마르티네스가 왼발로 감아쳐서 골이 터졌어요. 1대0. 이 장면을 두고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건 개인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게임을 읽는 속도의 문제다. 맞는 말이에요. 4명이 달려드는 그 압박 속에서 손흥민은 패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압박을 이용했어요. 수비가 자기한테 몰릴수록 반대쪽이 비는 거니까요. 그걸 알고 일부러 기다린 거예요. 이게 베컴이 말한 잔인한 이타심이에요. 잔인하다는 건 상대방 입장에서의 표현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막으러 가야 해요. 안 가면 손흥민이 직접 해결하고 가면 손흥민이 동료를 이용해요. 어느 쪽이든 손해예요. 이타심이라는 건 손흥민이 그 상황에서 개인 기록보다 팀 득점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시스트는 기록에 남지만 골만큼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손흥민은 그 선택을 했어요. 아니, 그게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두 번째 골도 구조가 완전히 동일해요. 72분, 손흥민이 중앙으로 깊게 내려와서 상대 수비수 2명을 끌고 내려왔어요. 수비 입장에서는 손흥민을 놓칠 수가 없으니까 따라가야 해요. 그러자 부안가 쪽에 공간이 활짝 열렸습니다. 틸먼의 롱패스가 그 공간으로 들어갔고 부안가가 쭉 달려나갔어요. 원바운드 된 공이 올라오는 타이밍에 머리로 때렸는데 마중 나온 골키퍼가 완전히 허탕을 쳤어요. 2대0. 전문가들이 이 장면을 분석하면서 딱 한마디를 정리했어요. 이건 약속된 플레이다. 손흥민이 수비를 끌어당기면 부안가가 그 공간을 치고 들어가는 전술. 이게 작동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손흥민이 세계적인 역습 공격수이기 때문에 상대가 절대 눈을 뗄 수가 없거든요. 그라운드에 손흥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전술이에요. 수비를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존재. 그걸 활용해서 팀 전체가 숨을 쉬는 거죠. 베컴은 이걸 경기 내내 벤치에서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겠죠. 우리 팀에는 저런 선수가 없다고. 자, 이제 이 경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베컴이 직접 언급한 그 장면이에요. 우리 팀 선수가 분노한 네오 대신 손흥민에게 달려갔다. 경기 중반쯤이에요. 마이애미가 0대2로 지고 있고 메시는 감정이 폭발 직전이에요. 동료 선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수비가 뚫릴 때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팀이 무너지는 걸 느끼면서 혼자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에요. 손흥민이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고 마이애미 선수 한 명이 손흥민한테 달려갔어요. 유니폼 교환을 부탁하려고. 경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옆에 화가 나 있는 메시가 있는데 그 선수가 달려간 곳은 메시한테가 아니었어요. 손흥민한테였어요. 잠깐 이 장면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봐요. 선수들끼리 경기 중에 유니폼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경기가 완전히 기울었을 때 상대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낄 때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이 자기 팀 역대급 에이스를 제쳐두고 상대팀 선수였다는 게 핵심이에요. 베컴은 이 장면을 두고 신념이 무너졌다고 표현했어요. 팀 내부에서 손흥민에 대한 경외감이 메시에 대한 신뢰를 이미 넘어선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선수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 경기에서 가장 빛나는 선수는 손흥민이라는 걸. 메시가 아무리 위대해도
오늘만큼은 손흥민이 다른 차원에 있었다는 걸, 베컴이 그 장면을 솔직하게 인정했다는 게 저는 오히려 베컴에 대한 존경심이 더 커지는 이유예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팀, 자기가 영입한 메시, 그 팀이 무너지는 순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메시는 왜 이날 그 모습이었을까요? 베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메시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메시의 햄스트링 부상은 프리시즌 도중에 있었어요. 바르셀로나 친선전에 선발로 나갔다가 후반 13분에 교체 아웃됐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들이 바로 기사를 냈죠. 메시의 MLS 개막전 출전 여부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경기 당일까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메시는 출전을 강행했습니다. 이게 메시의 성격이에요. 나는 뛸 수 있다. 내가 뛰어야 한다는 그 고집. 팬들을 위해, 좀 팀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38살의 몸으로 햄스트링에 무리가 있는 상태에서 7만 5천 명 앞에 나선 거예요. 그 용기는 인정해야 해요. 정말로. 근데 몸은 솔직해요. 전반전부터 움직임이 무거웠고 볼 경합에서 밀리는 장면이 반복됐어요. 공을 잡는 순간만큼은 여전히 위험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베컴은 이걸 두고 메시를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메시를 그 상황에 세울 수밖에 없게 만든 팀의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메시가 없으면 공격이 안 돌아가는 팀, 메시한테 너무 의존하는 팀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즌 내내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걸 베컴은 개막전에서 이미 확인했어요. 수치로 정리해 볼게요. 이날 경기 LAFC의 슈팅은 9개, 인터 마이애미는 2개, 점유율은 마이애미가 더 높았어요. 근데 실질적인 위협은 손흥민이 있는 LAFC 쪽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손흥민 이번 경기 평점 8점대, 메시 평점 6점대. 두 경기 누적으로 보면 손흥민은 1골 4도움, 시즌 시작부터 공격 포인트 5개예요. 리그 전체에서 이 숫자를 가진 선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메시는요, 이날 경기에서 득점도 없었고 어시스트도 없었어요. 부상의 영향이 있었다는 걸 감안해도 경기를 지배했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베컴도 그 숫자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인터 마이애미 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경기 후 댓글창이 터졌어요. 오늘 메시는 어디 있었냐? 못 본 것 같다. 유일하게 월드클래스다운 선수는 손흥민 뿐이었다. 90분 동안 창의성이 전혀 없었다. 제대로 된 득점 기회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 이 팀 스포츠 디렉터가 무능한 게 분명하거나 스카우팅 코치가 없는 것 같다. 메시 혼자 다 하라는 건지 정말 답이 없다. 이건 단순한 패배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에요. 팀 구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건 개막전이에요. 시즌 내내 이어질 논란의 시작점이에요. 베컴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입을 열었을 거예요. 팬들이 폭발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인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려는 거죠. 자, 이제 이 경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말씀드릴게요.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카메라가 포착한 장면이 있어요. 손흥민이랑 데파울리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둘이 마주치더니 웃으면서 포옹을 하고 인사를 나눴어요. 기억하시죠? 이 경기 첫 번째 골, 그 선제골의 시작점이 누구였냐고요? 바로 데파울리예요. 데파울리가 빌드업 도중 공을 빼앗겼고 그 공이 손흥민한테 연결됐고 손흥민이 킬패스를 꽂아서 마르티네스가 골을 넣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데파울리의 실수가 이 경기의 결정적인 골의 시작점이 됐던 거예요. 그 데파울리랑 손흥민이 경기 끝나고 웃으면서 포옹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퍼지면서 팬들이 완전히 웃음이 터졌어요. 데파울리가 사실 이 경기 숨은 공신이다. 손흥민이 고마워서 더 반갑게 인사한 것 같다. 데파울리 덕분에 이긴 거잖아. LAFC 팬들이 데파울리한테 감사해야 한다. 손흥민이 속으로 형, 고마워요 하고 있을 것 같다. 진짜 아이러니하죠. 상대팀 선수의 실수가 경기를 결정지은 골의 출발점이 됐고 그 두 선수가 경기 끝나고 웃으면서 포옹하는 장면이 바이럴이 됐다는 게 축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그 인간적인 면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88분 손흥민이 교체됩니다. 2대0으로 앞서고 있고 시즌은 이제 막 시작됐고 굳이 풀타임을 소화시킬 이유가 없다는 도스 산토스 감독의 판단이었어요. 체력 안배, 부상 위험 최소화. 감독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이에요. 근데 손흥민 표정이요.
벤치에서 신호가 오자 손흥민이 잠깐 멈췄어요. 그라운드를 한번 둘러봤어요. 7만 5천 명이 꽉 들어찬 그 경기장을요. 그리고 얼굴에서 뭔가가 읽혔어요. 뛰기 싫다는 게 아니에요. 더 뛰고 싶다는 게 그냥 다 보였어요. 이 경기, 이 경기장, 이 순간에 끝까지 있고 싶었던 거죠. 아쉬움을 전혀 숨기지 않고 벤치로 들어오는 그 모습이 카메라에 다 잡혔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7만 5천 명이 일어났어요. 앉아있던 관중들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보냈어요. 홈팬이잖아요. 그분들이요. 손흥민이 LAFC 유니폼을 입고 이 팀에서 뛴 게 겨우 3개월이에요. 근데 이미 7만 5천 명이 기립박수를 치는 선수가 됐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경기마다 저렇게 뛰니까 되는 거죠. 베컴도 이 장면을 봤을 거예요. 자기 팀이 상대하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교체될 때 7만 5천 명이 일어서는 걸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손흥민이 빠진 뒤에도 경기는 완전히 끝났어요. 오르다가 투입돼서 부안가의 패스를 받아 추가골을 내주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0. MLS 디펜딩 챔피언 인터 마이애미가 개막전에서 완파당한 거예요. 수비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전술적으로, 개인 기량으로, 팀 전체의 에너지로 압도당한 거죠. 베컴은 경기 후에 이런 말도 했어요. 손흥민은 이 리그에서 우리가 상대해본 선수 중 가장 지능적인 공격수라고. 지능적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해요. 빠르다, 강하다, 기술이 좋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능적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커요. 빠르고 강한 선수는 막을 방법이 있어요. 체력이 좋은 수비수를 붙이면 되고 반칙을 감수하면서 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능적인 선수는 막기가 어려워요.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그에 맞춰서 답을 찾아내니까요. 손흥민을 막으려고 하면 동료가 비어요. 동료를 막으려고 하면 손흥민이 직접 해결해요. 이날 경기에서 그게 반복됐어요. 마이애미 수비 입장에서는 해결책이 없었던 거죠. 베컴은 그걸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고. 그리고 그건 손흥민이 그만큼 특별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경기가 남긴 질문이 있어요. 베컴도 언급했고 팬들도 계속하는 질문이에요. 인터 마이애미. 이 팀은 메시 한 명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메시가 좋은 날에는 아무도 못 막아요. 지난 시즌이 그 증거예요. 근데 메시가 부상이 있는 날, 컨디션이 안 올라온 날, 혹은 상대가 메시를 완벽하게 봉쇄하는 날에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날 경기가 그 대답이었어요. 3대 연기라는 스코어로. 베컴은 이걸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어요. 반면 LAFC는 달라요. 손흥민이 공을 잡지 않아도 팀이 움직여요. 손흥민이 수비를 끌어당기면 부안가가 살아나고 부안가가 움직이면 틸먼한테 공간이 생겨요. 팀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 연결의 중심에 손흥민이 있고 손흥민이 그 연결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베컴이 부러워했던 부분 아닐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 경기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손매대전 1차전 손흥민 1, 메시 0. 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했는지 아세요? 메시가 손흥민을 압도할 거라는 말이 훨씬 많았어요. 근거도 있었죠. 메시는 지난 시즌 MLS를 씹어먹은 디펜딩 챔피언의 에이스였고 손흥민은 MLA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신참이었으니까요. 물론 손흥민이 세계적인 선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미국 무대에서의 적응이라는 변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3대 연기예요. 메시가 부상 영향이 있었고 인터 마이애미 팀 전체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이 경기 하나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메시는 이 리그에서 여전히 가장 위험한 선수 중 하나고 다음에 또 맞붙으면 완전히 다른 경기가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건 인정해야 해요. 근데 오늘만큼은 이 경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7만 5천 명이 모인 그 경기장에서 가장 빛났던 선수는 손흥민이었습니다. 메시가 바라보는 앞에서 킬패스를 꽂았고 수비 4명을 끌어당기며 팀의 전술을 완성했고 88분까지 경기장 전체를 지배했어요. 그리고 교체되는 순간 7만 5천 명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베컴도 그걸 봤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오늘은 손흥민이 달랐다고. 우리 팀 선수가 메시 대신 손흥민한테 달려갔을 때 그게 이 경기의 모든 걸 설명해준다고. 손매대전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1차전 결과는 나왔어요.
이 두 선수가 이번 시즌 또 맞붙는 날, 그 경기가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기대됩니다. 메시가 완전한 컨디션으로 복귀했을 때, 그리고 손흥민이 부안가와의 호흡을 완벽하게 맞췄을 때, 그날이 오면 저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게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손흥민 선수 최신 소식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